네, 앞서 리포트를 통해서 보신 것처럼 부산대가 조국 전 장관 딸의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발표하면서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을 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지난달 24일입니다. 부산대 조국 전 장관 딸 전직 대학, 그러니까 고려대학교의 성적이 30명 가운데 3위였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당시 발표 내용 그리고 조 전 장관 딸의 주장 잠시 들어보시죠. 저는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학교에다가 제출했습니다. 위조를 한 적도 없습니다. 서류를 통과한 것은 전적으로 허위 스펙을 이용한 서류평가를 하기보다는 전적 학교의 대학 성적과 공인 영어 성적이 크게 좌우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적 대학의 성적이 3위였고 공인 영어 성적이 4위였습니다. 자, 부산대학교는 지난달 말 조국 전 장관 딸의 대학 성적이 고려대학교의 성적이 3위였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0명 중에 3위면은 상위 한 10% 안에 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30명 가운데 24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좀 쉽게 얘기하면은 요즘 9등급까지 있는데 1, 2등급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7, 8등급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은데 네네. 부산대학교는 국립대학이잖아요. 네. 어떻게 이런 발표가 나올 수 있었죠?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인 것 같고 더군다나 참고 자료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답안지, 판결문이요. 판결문. 예. 그 판결문만 봤으면은 혹시 판결문이 틀렸다라고 하면 판결문을 제시하면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판결문이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됐는데 그것도 아니고 오히려 부산대가 스스로 오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판결문을 보지 않았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 거니까 굉장히 부적절하고 불성실하게 일처리를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보니까 이제 부산대에서 의전원에 15명을 뽑았어요. 예, 최종 합격자가요. 네네. 예. 그러니까 1단계가 30명, 2단계가 이제 15명. 그런데 대학 성적과 영어 서류가 30%, 20%, 그다음에 서류와 면접이 20%, 30%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부산대나 조국 전 장관이 인용한 그런 내용을 보면 대학 성적이 3등이었고 영어 성적은 4등이었다. 4등이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객관적 지표는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성적이 충분히 됐고 좀 주관적인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서류나 면접은 그렇게 좋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한 것인데 예. 오히려 정확히 보니까 그 반대가 된 것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오히려 더 논란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부산대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의전원에 합격하는 데 있어서 동양대 표창장과 허위 스펙이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러면서 대학 성적과 영어 성적이 크게 좌우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하지만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부는 이것을 판결문을 통해서 표창장 수상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1단계에서 탈락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산대가 허위 스펙이 합격 요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논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이제 꼬리를 물고 발표 내용 부분 전반에 대한 불신이 좀 커진 상황이 돼버린 거죠. 부산대도 그 부분 자체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크게 좌우한 것이 대학 성적과 영어 성적이다. 허위 성적, 허위 스펙의 자체에 의해서 완전히 좌우된 건 아니다. 이런 맥락으로 이제 설명을 했던 거죠.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어쨌든 이 허위 경력을 제외하면 자기소개서 1학년 활동 부분과 예. 또 수상 및 표창 실적 이 부분이 공란이 된다. 수상 및 표창 실적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받은 사실이 기록이 돼 있고 1학년 활동 부분 관련해서 다양한 인턴 활동을 했던 경험 이런 것들이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부분 전체가 빠진다고 하면 예. 1단계 전형에서 탈락했을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1심 가능성을 얘기한 거죠. 그렇습니다. 1심 예. 재판부의 이제 판단인 것이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대는 어쨌든 허위 스펙보다는 영어 성적과 대학 성적에 크게 좌우되는 부분이 있다. 이건 이제 부산대의 판단인 것이죠. 그렇죠. 예. 하는데 지금 이제 앞서 얘기한 그런 여러 가지 등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판단하는 부분에서의 오류가 있었다라는 부분이 또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산대의 판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불신이 커진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부산대학교는요. 지난달 말 조국 전 장관 딸로 인해서 탈락한 지원자는 없다고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그 얘기를 했을 때 사실 무슨 얘기지 좀 의아해했었는데 관련 목소리 잠시 들어보시죠. 합격으로 인해서 당시 탈락했던 사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저희들의 고려 사항이 아니고요.
씨 때문에 탈락했다라는 그런 근거도 아직은 없습니다. 전적 대학 성적과 영어 성적은 우수해서 다른 학생이 불이익을 받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입학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데 그럼 대체 어떤 입학 사정의 업무가 방해를 받았다는 건가요? 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 열심히 노력했던 어떤 한 청년은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조국 정경심이 아니라는 게 탈락 사유가 되어버린 이 청년이 느꼈을 박탈감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사죄하는 것이 먼저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국 전 장관 딸의 합격으로 인해서 탈락자가 발생하는 근거는 없다. 이렇게 부총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아까 얘기를 해주셨지만 1차 서류에서 30명으로 추려졌고 최종적으로 15명인데 네. 그 안에 조국 전 장관의 딸이 다 들어갔다면 누군가 한 명은 떨어져야지 그게 산수상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제 산수가 틀린 건가요? 그래서 이게 절대평가가 있고 상대평가가 있는데 절대평가는 뭐 90점 이상, 80점 이상이면 다 자격증을 준다. 그렇죠. 그러면은 뭐 가능하죠. 부동산 중개사나 이런 식으로. 예.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15명이라고 하는 선발 인원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중에 한 자리를 예.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차지를 했는데 도대체 탈락자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부산대의 논리는 근거가 무엇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해가 사실 아직까지도 잘 안 되고요. 예.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사실 성적 같은 걸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허위 서류를 가지고 제출을 했는데 이것을 용인을 해준다라고 하면 지금 뭐 여러 군데 그 나와 있는 전형 방식인 그 수시 같은 그러한 제도는 예. 존속할 수가 없는 맞습니다. 거죠. 믿을 수가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뭐 아무렇게나 이렇게 냈다가 허위가 밝혀져도 예. 아니 그거는 별로 큰 차이가 없었을 것이야. 그런데 당락의 차이가 있었을지 없었을지를 사후에 판단하는 것은 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군요. 부산대 예. 브리핑 논란이 커지면서 이제 부산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가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산대 공정위가 4개월 넘게 조사를 했거든요. 너무 부실하게 조사를 한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지적을 피할 수가 없죠. 사실 이번 조사는 부산대도 이제 명예가 걸린 것이고 또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굉장히 큰 사건 아니었습니까? 예. 그리고 이 결과에 따라서는 이제 한 개인의 인생에 굉장히 큰 맞습니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예. 사건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그야말로 이 정확한 사실 관계에 근거해서 발표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관련해서 정말 이 4개월 동안에 조사한 부분들, 아까 뭐 정 변호사도 이제 판결문 얘기를 했지만 판결문 같은 것을 정확하게 읽어봤으면 또 피할 수 있는 그런 네. 오류를 범했기 때문에 부실하게 했다라는 부분은 피할 수가 없고요. 일단 뭐 부산대 측에서는 이 대학에서 공정관리위원회에 이 자료는 정확하게 제출을 했다. 아마 공관위에서 조사를 한 과정에서 뭔가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부에서 관련된 내용을 조사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디에서 정확하게 오류가 발생했는지조차 아직 대학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상황에서 발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좀 부실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공관위 자체가 뭐 학교 내부 인사도 있지만 외부 인사도 있을 거고 그럼 최소한 학교 내부 인사는 판결문이나 아니면 이런 걸 면밀히 봐서 부총장이 직접 브리핑하는데 부총장 입장에선 저게 무슨 망신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 조사 과정도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예.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최종 예. 발표를 앞두고도 그 대학본부 고위 측에서도 정확하게 좀 검토를 했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예. 또 아직까지도 뭐 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의혹이 부산대가 이제 조국 전 장관 딸의 대학 성적이 24위인 점을 감안해도 1차 서류를 통과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하지만은 지금 보면은 대학 성적이 24등, 영어가 4등, 그다음에 서류 성적이 19등 이렇게 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31등하고 탈락한 제일 높은 점수를 받은 31등이 예. 61.82점을 받았습니다. 이 점이 채 차이가 안 나네요. 그런데 이제 조 전 장관의 딸은 63.75점이어서 예. 제가 빼봤더니 1.93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나 부산대학교는 이런 것들이 영향이 없었을 것이다라고 이건 제가 봤을 때 주장을 하는데 예. 네. 1심 법원의 판단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런 점들을 잘 이렇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니까 만약에 위조 서류가 없었더라면은 조국 전 장관의 딸은
탈락했을 것이다라고 재판부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 당사자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과 제3자인 객관적인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어느 것이 더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저는 조 전 장관이나 부산대 말이 좀 잘못된 것이다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권 내에서는요,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 관련해서 옹호하는 목소리는 계속해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들어보시죠. 참 인간적으로는 좀 굉장히 가혹한 일이죠. 그리고 가족 전체를 저렇게 지금 상처를 주는 저는 거기 때문에 가혹한 일이지만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거고요. 예. 재판을 좀 우리는 더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는 거고요. 사실관계 확정 전에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한 압력과 마녀 사냥식 여론몰이로 한 청년의 창창한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무슨 소리 하냐, 전혀 공감 못하겠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를 좀 살펴보니까요. 응답자의 55.9%가 입학 취소 잘한 것이다. 그리고 31.5%는 입학 취소 이거 잘못한 일이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어느 정도 뭐 상식적인 결론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이게 뭐 성적이 어땠고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 머릿속에 크게 남아있지 않은 것이고 지금 법원에서 항소심까지 해서 이른바 7대 스펙 부분이 전부 허위다라고 이 법원의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입시 관련된 요강에 분명히 잘못된 허위 서류를 제출을 하면은 입학을 취소한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고 나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는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대학 입장에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고 법률심인 항소심까지 다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근거에서 판단을 내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문제는 뭐 어쨌든 이 우리 사회의 공정의 문제 그리고 입학 시스템 자체를 상당히 이제 조롱한 그런 측면이 되기 때문에 뭐 조국 전 장관이 아니고 다른 어떤 인물이라고 해도 이런 부분이 이슈화가 되면 사실 어떤 이런 결론을 피해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 이런 판결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이런 허위 스펙을 제출해서 입시라든지 기타 입사 등등에서 어떤 특혜를 좀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 아빠 부분 찬스, 엄마 찬스, 교수인 자제분들이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는 얘기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선에 제가 아는 지인도 지금 이제 관련된 고등학교 부모인데 이 사건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사회가 좀 투명해지고 더 공정한 사회로 가는데 역할을 한 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네, 일단 부산대는 또 현수막 철거 논란으로도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재학생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조국 전 장관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지 2시간 만에 학교 측에서 철거 요청이 들어왔다고 하고요. 또 A씨가 이제 조 전 장관 딸의 입학 취소 철회 현수막은 일주일째 붙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부산대의 대응이 뚜렷한 기준은 없었던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대학에서 현수막을 부착하거나 광고 의무를 게시할 때에는 대학 총무국 같은 당국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막 붙이면은 그건 이제 철거 대상이 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 승인 같은 것들이 두 경우 다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그 중에 하나에 대해서만 철거 요청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형평성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건 대학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현수막 아니겠습니까? 그 잘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버려 두고 비판하는 것을 철거하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잘못한 일을 한 것처럼 스스로 그렇게 자인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 부산대학의 그게 잘못된 것이었나 저는 의문이 됩니다. 그렇군요. 아마 부산대학교가 이렇게 모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거는 초유의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이 잘못된 발표를 해서 학교의 명예를 실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대학교가 앞으로도 두고두고 후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지금 수시 이제 모집 시기를 맞아서 학생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101세 철학자십니다.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 최근에 현 정부를 향해서 좀 비판적 발언을 내놓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 변호인인 정철승 변호사가 김 교수를 향해서 노인 폄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정 변호사님 논란이 커지자 국민일보에 대해서 이 일부 언론이 악의적으로 좀 편집을 하고 왜곡을 했다, 발췌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제가 찾아보니까 김영석 교수가 1920년생이시고 네. 정철승 변호사는 1970년생이에요. 예. 그러니까 50살 차이 나고 거의 딱 2배를 더 사신 분한테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저렇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SNS에 저런 글을 올릴 수가 있는가? 일단 그것부터가 사실은 굉장히 좀 잘못됐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김영석 교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찾아봤더니 한일 관계가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 예. 그래야지 이제 양국 젊은이들한테 희망이 있을 거 아니냐. 네. 너무 과거에만 얽매이지 말자. 왜냐하면 이제 저희 아버지도 일제시대 때 쭉 사셨는데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일본에 대한 컴플렉스가 식민지를 겪었기 때문에 굉장히 크신데 그 사이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컸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예. 요즘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게끔 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상징적으로 극복해가지고 잘해보자 이런 식으로 그 말씀을 하신 거를 이상하게 왜곡한 것이 아닌가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예. 네, 뭐 과거 정치권에서도 여권에서도 노인 편하 발언이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관련 발언들을 모아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분들이 미래를 결정해 놓을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어쩌면 이제 곧 뭐 무대에서 퇴장하실 분들이니까 그분들은 집에서 쉬셔도 되고. 한 50대에 접어들게 되면 죽어나가는 뇌세포가 새로 생기는 뇌세포보다 많죠. 사람이 멍청해집니다. 누가 보더라도 대한민국인은 누구더라도 70, 90이면은 그 쉬셔야지 왜 일을 하시려 됩니까? 네, 당시에 이제 노인 폄하성 발언을 한 정치인들 굉장히 곤혹을 많이 치렀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런 거친 발언들이 정치권을 넘어서 다른 분야까지도 확대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갈등이 과거에는 뭐 지역 갈등, 맞습니다. 뭐 이념 갈등 예. 막 이렇게 이제 커져 오다가 최근 세대 들어서 갈등이에요. 예, 세대 그렇습니다. 갈등. 최근 예. 들어서 어쨌든 주목되는 부분이 하나가 이제 세대 갈등이에요. 예. 뭐 젠더 갈등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선거 직면을 봤을 때 2000년, 10년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세대 갈등이 부각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특히 이러한 이 어떤 노인을 폄하한다든지 젊은 층을 폄하한다든지 어떤 이 세대 간의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우리 정치권이 사회의 다양한 갈등들을 흡수해서 정치권 안에서 어떤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그 갈등을 줄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정치권 자체가 극단적인 대결, 진영 논리, 그리고 어떤 편가르기 논리, 우리 편의 것은 무조건 옳고 상대편의 네. 것은 무조건 그르다라는 이러한 논리가 이른바 득세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사회의 갈등으로 오히려 더 작용을 하는, 정치권이 갈등을 해소하기보다는 더 키우는 예. 그런 역할을 해온 부분들이 있어서 예. 앞으로는 정말 좀 우리 정치권이 이런 부분에서 사회의 갈등을 줄이는데 그리고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좀 역할을 해주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자, 정철승 예. 변호사. 같은 정 변호사님이시네요. 이제 네네. 성만 같은데 제가 이렇게 좀 찾아뵀더니 독립운동가 윤기섭 선생님의 외손자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현재 이 한국 입법학회 회장을 맡고 계시고 서울대 사법학과 출신이고 이렇게 오래 사는 것이 위험하다는 이래서 오래 사시는 것이 위험하다는 옛말이 생겨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논란이 됐는데 자, 지난 8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사건 피해자 측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자 본인도 따져보자면서 맞고소를 제기한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네네. 지금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 피해자를 대리하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가 제가 봤을 때는 참다 못해가지고 그 고발을 했는데 예. 고발을 한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어떤 혐의로 고발을 했냐면은 성폭력범죄 특별법에 보면 누구든지 성범죄 피해자의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그게 공개가 되면은 성범죄 피해자는 성범죄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2차 가해가 되는 추가적인 거죠. 피해가 오히려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 이걸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혐의에다가 뭐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 이런 것들을 포괄해가지고 그 고소를 했는데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박 전 시장의 그 구체적인 진실이 법원을 통해서 더 드러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기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군요. GSG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김승현 의원도 그렇고 김승원 의원이죠. 예. 이렇게
고시를 패스했다는 분들의 막말, 그리고 예전에 그 판사가 대통령을 향해서 무슨 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그분은 추후에 국회의원까지 했었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 왜 이렇게 이런 말들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소정섭 국장, 정혁진 변호사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